안녕하세요. 시청만 해도 살이 빠지는 방송, 여기는 JD 키토의 JD입니다. 저탄고지가 이 시대의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앞서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유튜브 계정을 브랜드 계정으로 옮겼다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개인 계정으로 원복을 했는데, 과정에서 기존에 제가 답글 달아드렸던 게 다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안내드립니다. 일부러 지은 거 아니에요.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Y키토 편입니다. 저는 제 채널에 대한 방향성을 전문 키토 리뷰와 키토 레시피, 부가 테크 리뷰로 잡았는데요. 키토에 대한 이론적, 의학적 디테일은 이미 많은 의사, 박사 선생님 분들께서 분야를 확장하고 계시고, 또 키토라는 게 저는 신의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께서 다뤄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키토를 접하고 받아들이신 이후에 삶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키토는 먹는 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먹거리를 선정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뷰 전문 채널을 운영하면 같이 키토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전문 키토 리뷰어, 저탄고지 리뷰어로 포커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크 리뷰는 가끔 할 건데, 이건 순전하게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올라오더라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오늘은 왜 입문 영상이냐면, 저에게 사실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무수히 감사한 분들에게 자료를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입문자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영상으로 제 언어로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저탄고지가 궁금한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는 마음가짐으로 촬영하게 되었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왜 저탄고지인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의 가공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후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이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당이 혈액으로 막 쏟아지는 상황을 포도당 스파이크라고 하고요. 이후에 췌장에서는 포도당 스파이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에너지의 목적지인 세포로 포도당의 손을 잡고 가는 우체부인 셈인 거죠. 문제는 우리는 모두 현대사회를 살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역시 주로 앉거나 누워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대본을 사실 앉아서 작성했거든요. 때문에 인슐린 역시 포도당에 맞추어 스파이키한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량으로 들어온 포도당들을 세포는 모두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니 결국 잉여 에너지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정반대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행군 중에 먹는 초코바는 소화 과정을 거치자마자 바로 세포 속으로 에너지로 동기화가 돼서 즉각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연료로 사용이 되는 것처럼요. 몸에서 에너지는 사용되지 않고 탄수화물은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남는 포도당을 우선 간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에는 약 4000kcal 정도의 포도당밖에 저장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이틀 정도밖에 대사할 수 없는 슬림한 지갑인 거죠. 그 지갑에도 에너지가 모두 다 저장이 되고 나서 혈중에 포도당이 남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슐린은 더 이상 세포에도 간에도 에너지를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남는 에너지를 은행, 즉 뱃살에 저장,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위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인슐린 저항이라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포도당이 인슐린의 손을 잡고 세포라는 공장으로 들어가야 사용이 되는데, 이미 공장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아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 입구에서는 그만 들어와라 하고 인슐린이라는 우체부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체부 입장에서는 공장 입구에서 힘으로 막아서니 우체부 숫자를 늘려서라도 에너지를 공장 속으로 밀어 넣어야 겨우겨우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이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에 못 이겨서 사용되지 못해 남는 포도당은 복부, 허벅지, 엉덩이 등 계속 더 저장이 되고, 입으로는 계속 나쁜 탄수화물들이 들어오게 되니 또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즉 고인슐린 혈증의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바로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역할은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인데요. 몸에 지방이 많이 저장되어 있으니 그만 먹어도 된다 라는 신호를 보내요. 즉, 한 끼 식사를 마쳤을 때 숟가락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렙틴이
활성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렙틴이 뿜뿜해서 잘 작용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보다 더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인슐린과 렙틴이 뇌에서 같은 통신 채널을 사용한다는 데 있어요. 앞서 말한 인슐린 저항이 높아져서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통신 채널을 점령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렙틴이 꾸준하게 뿜어져 나와도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 감정을 더 이상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슐린이 열심히 포도당을 세포 투입이든 뱃살로 전환을 하든 해서 혈당치가 안정되고 위가 소화를 시키게 되는 시간이 음식에 따라 다르지만 약 최대 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낮은 혈당, 공복의 위 라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또 허기지게 만들고 또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12시에 밥 먹고 나서 오후 4시만 배고픈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용이 길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소화를 하면 혈당이 증가하고 포도당 스파이크가 발생되고, 인슐린이 증가하고 인슐린 스파이크가 발생되고, 뇌에서 렙틴 저항성 증가로 포만감이 상실되고,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이 발생되게 되고, 잉여 에너지의 뱃살로 전환, 혈당 안정 및 소화로 그렐린의 증가, 허기짐의 증가, 또 고탄수화물의 식사.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나태와 폭식의 죄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공탄수화물, 즉 포도당 스파이크가 범인이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선택한 벌로 살이 찌고 나태해지고 기억고 식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허기지게 만드는 그렐린은 저항받지 않으니 식탐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 배부르게 만드는 렙틴은 인슐린에 의해 계속 저항받으니 배부르다는 느낌은 점점 옅어지고, 점점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 항상 게을러지고, 과충전된 탄수화물은 결국 또 뱃살과 허벅지와 엉덩이로 전환이 되고, 이 끔찍한 상황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식습관을 한순간에 바꾸는 거는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쉽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다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강하게 생각하시고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직접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대로의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 그 계기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삶의 한 과정에서 이 영상을 우연히 접하신 분들 중 혹시라도 새로운 식습관을 행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역시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함께 저탄고지가 이 시대의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JD키토의 JD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